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51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만큼 국민 참여하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우리나라에 올 상반기 최소 270여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의 생산 속도에 따라 공급은 438만 회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 투여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은 오는 가을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며 몇 주 이내에 사망자도 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향 추세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방역조치 일부 조정을 앞두고 정부는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가 451명 추가돼 누적 7만 9,76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29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166명, 경기 128명, 인천 43명 등 수도권에서만 33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과 충남, 광주 등 세종을 뺀 16개 시도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은 1,44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누적 21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0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6만 9,704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2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현장 방역 수칙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의 참여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 참여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광범위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 첫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외국인의 친척 4명에게서 영국발 변이가 확인된 건데요.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나머지 33명 검체도 추가 분석 중인데 방역당국은 변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집단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외국인 A씨의 친척 4명입니다. 입국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A씨는 단독주택 2층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접촉자 추가 검사로 1층에서 생활한 가족과 이곳을 다녀간 친척 등 3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검체를 분석해 변이 여부를 조사했는데 친척 4명에게서 같은 영국 변이가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도 변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들과 접촉한 136명으로 검사를 확대해 1차 음성 확인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주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자가격리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딘가에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 무증상이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키면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아공 변이 감염 사례도 한 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확진된 환자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지난 1일 이후에만 5명이 추가돼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자는 모두 39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고 네. 백신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높여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게 이제 정부는 해외를 다녀온 이력이 없는 국내 확진자라도 선제적인 변이 검사를 진행해 최대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만 명분을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민관 군경이 동원됐는데 있을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처가 군사작전처럼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 가상의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도착합니다. 특수 컨테이너에 담긴 백신은 공항 이동 장비에 실려 백신 창고로 이송한 뒤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영하 60도에서 90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무엇보다 콜드체인, 즉 냉장 유통이 필수. 이를 위해 백신 자체의 냉동 포장과는 별도로 냉장 유통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가 제작됐습니다. 통관을 마친 백신은 정오쯤 평택 물류센터로 운송됩니다. 백신 수송 차량과 예비 냉장차 앞뒤에는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군사 경찰 차량이 호위하고 2중 3중의 철통 경호를 펼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교통사고 발생한다든가 하는 7개 상황과 창고 저장 및 경계 간의 테러, 또 화재, 정전 등 8개 상황 등 총 15개의 우발 상황을 상정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지역별로 나뉘어 접종센터로 옮겨집니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이송 과정 또한 백신의 보관 상태나 특이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접종 기간에 준비된 초저온 냉동고에도 지속적으로 온도를 기록하고 또 원격으로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백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병청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역에서 유능했듯이 이 접종에서도 유능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백신을 보관 접종할 수 있는 초저온 냉장고를 갖춘 예방접종센터를 오는 7월까지 전국에 250곳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이달 중순 수입돼 국내에서 접종하는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백스에서 받기로 한 1,000만 명분 백신 가운데 화이자의 초도 물량 6만 명분에 대해 식약처가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코백스 측이 수입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드체인 등 유통에 필요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백신을 받을 예정입니다. 허가가 2월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례의 절차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식약처는 특례 수입 승인에 앞서 질병청과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효과, 특례 수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한 점과 한국식약처가 WHO의 화이자 백신 심사에 참여한 점, 세계 28개 나라에서 이미 사용 승인이 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을 권고했습니다. 특례 수입되는 화이자 백신 물량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두 의료진에게 투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된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화이자 측과 직접 계약한 1,000만 명 수입 물량과는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품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자 투여 여부 등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열린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고령자 대상 임상 등 추가 결과를 확인한 후 허가 사항에 반영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중앙약심회의 이후 마지막 전문가 자문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출하 승인까지 마치면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물량으로 이달 중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주로 분양받으려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추고 관리, 활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분양받은 변이주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제제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양 신청은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조 원을 눈앞에 둔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편성되면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추경 편성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을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 경우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의 35조 3천억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입 등으로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해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국채를 20조 원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76조 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로 올라갑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돼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반도체 부족 탓에 한국 부평을 비롯한 전 세계 조립 공장 4곳에서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3일 GM이 오는 8일부터 미국 캔자스주 페어팩스, 캐나다 온트리오주 잉거솔,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부평 이 공장은 다음 주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GM은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생산량이 구체적으로 몇 대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생산 예측 업체인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은 다음 주 GM의 총 감산량이 10,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바나스 GM 대변인은 로이터에 반도체 부족이 2021년 GM의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반도체 공급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처음으로 잠정적인 나라별 백신 배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최소 270만 회분 백신을 공급받고 북한은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간 3일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3억 3,700만 회분을 145개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억 3,600만 회분으로 전체의 99.7%에 해당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1분기 중 120만 회분이 각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And now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an start preparing to roll out COVID-19 vaccines to their populations. And with these allocations announced today, we are on the path to really start balancing out a global map. 한국은 두 가지 백신을 합쳐 271만 4천 회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최소량으로 제약사의 생산 능력 등에 따라 약 438만 회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북한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코백스의 이번 잠정 계획안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연령층 접종 효능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More data is coming. So the EMA has actually not restricted this vaccine in terms of age based upon the entire data package.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하순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이르면 가을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연구 담당 부사장인 메네 판골라스가 기자회견에서 변이용 백신 생산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단계라면서 가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간 3일 영국 제약그룹 글라소 스미스 클라인 GSK와 독일 큐어백도 다양한 변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생산 시점은 2022년으로 계획의 아스트라제네카 측보다 다소 늦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하향 궤도를 그리는 만큼 사망자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 대응팀은 희망했습니다. 추가 확산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마스크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달 초 최고치인 30만여 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최고치보다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14만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겨울철 확산이 시작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한때 4,000명을 넘어섰던 사망자도 곧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ases and hospital admissions continue to decrease, and we now appear to be in a consistent downward trajectory for both of these important outcomes. 웰렌스키 국장은 하지만 감염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데다 특히 변이가 계속 돌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접종센터 2곳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일반 약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주당 1,1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이 변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안으로 백신 접종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백신 공급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 면역 실험실을 자처한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현지 시간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전체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관리기구에 결정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백신 접종 대상에 추가된 19세에서 34살까지의 주민은 4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의료진과 고령자로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대상자 연령대를 35살까지 낮췄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앞둔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도 접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중간 발표도 없이 일사천리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도 가봐야 한다며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침 한개를 해치고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팀이 도착한 장소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 중이던 바이러스가 밖으로 유출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화난 수산시장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all the key people here and asking all the important questions that need to be asked. 전문가 팀의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어나왔는지 여부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유출의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생물 무기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스정리 부소장은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스 부소장은 사스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됐음을 밝힌 중국의 바이러스 권위자입니다. 이번 전문가 팀의 일원인 미국 동물학자 피터 다작과 연구를 함께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의 방문을 마친 전문가 팀은 특별한 언급 없이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우한에 대한 조사가 정점을 지나면서 중국 정부는 이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采取积极、科学和合作的态度，并保持透明度，邀请世卫组织专家去美国开展溯源研究。 전문가 팀의 이번 조사는 통제된 가운데 깜깜이로 진행돼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조차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는 데다 중간 발표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이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도 전문가 팀이 가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연례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의 올해 일정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로 변경한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하던 회의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각국이 검역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자 일정을 다시 8월로 연기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은 자연을 통해 배출되고 담기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물에 대한 성분 분석은 물론 좋은 물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고경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